원주는 아이와 놀 곳이 없다. 이런 말 저도 종종 접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두 아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투바더스. 오늘은 아이와의 놀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13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오늘 놀이에 관해서 사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른이 돼서는 뭐 하고 노세요? 근데 나는 사실 어른들의 놀이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른이 생각해요. 돼서 어른의 놀이. 근데 30대 초중반에서는 뭘 하고 노나? 30대 초중반 남성은 뭘 하고 노나? 30대 초중반은 아이랑 놀죠. 아이랑 놀아. 아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아이를 안 낳은 어떤 친구분들은 뭐 하고 노세요? 그 친구들은 주로 요즘에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 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여행을 간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이든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이든 좀 플렉스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스토리를 올리거나 이럴 때 보면 얘는 해외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가? 이럴 정도니까 근교긴 해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해외면 뭐 자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다 중산층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제가 가까이 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좀 회사들이 좋기는 해서 잘 살아요?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그러거나 형님으로 오시고 싶네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 주변 또래들은 막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은 막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 이런데. 사실은 뭐 이제 저기 뭐 20, 30대 남성들은 보통 이제 게임 뭐 돈을 써도 게임에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거나 보통 그렇게 아니면 많이 쓰고. 뭐 좀 더 고급 취미가 모르겠던데 나도 바운더리가 좁아가지고 아니 뭐 내 주변에 막 골프 치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 사실.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 친구들도 그렇고 30대가 되니까 약간 20대는 그냥 그러니까 포장마차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학교 때 술 먹었던 루틴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맞아요. 이렇게 먹었는데 30대 넘어가고 이렇게 나서는 약간 고급바? 고급져져요. 그러니까 술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고급을 같아요. 조진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술도 무슨 말인가 했어. 그러니까 고급주 고급져진다. 그러니까 고급져진다. 고급져진다. 나는 조져요. 뭘 조져? 고급을 조진다길래 말은 고급인데 왜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셔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고급져진다 사람이. 고급져진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소주 계속 먹고 이랬을 텐데. 근데 이제는 뭐 와인도 좀 비싼 와인 먹고 와인을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와인 먹으러 많이 다니고 위스키나 뭐 이런 것도 좀 먹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같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넷이서 만나는데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만났을 때 와인을 사러 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랑 와인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근데 막 서로 나 이 와인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막 무슨 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란서 출신으로서 그 와인 또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불란서 와인이 뭐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와인 또 매니아들에게는? 네네. 그렇구나. 하여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산층의 어떤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내 친구들은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어. 나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소주 마시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노는 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저희 원주한 첫 초창기 때는 사실 그 문화도시 원주와 콜라보해서 이제 놀이하는 인간 맞아요. 호모루 댄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긴 있거든요. 꽤 좋은 분들을 또 모시고 전문가분들 좀 모시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놀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볼 텐데 우리 또 극갓 공놀이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번 주 DB가 우승을 했나요? 지금 이 방송 나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매직 넘버가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저희 방송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원래는 매직 넘버 지금 녹음할 땐 1위예요. 1위에요. 오늘 저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만약에 이겼으면 우승을 한 거고. 우승했네. 했죠. 역시 챔결 직행. 목요일날 못했더라도 이제 방송이 나가는 토요일에도 경기가 있고 일요일에도 경기가 있어요. 우승을 했는데 왜 못했다고 상정하세요? 이미 했다니까. 그럼요. 해서 이제 잔치 분위기로 뭐 오늘 경기 내일 경기까지 하겠죠. 내가 볼 때 이러니까 6위로 예측했지.
8간 챙결에서도 우리 네. DB 우승까지 오랜만에 몇 년만 우승이야 진짜. 맞아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요 하여가 극학 공룡 리뷰 방송 우리 호정이와 또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가 전반적으로 이제 놀이에 대한 얘기 오늘 해볼 겁니다. 네네. 그 전에 잠시 광고 시간. 네, 원주 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내가 볼 때 구글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구글 폼 이렇게 해요. 구글 폼 여기서 이렇게. 네. 100이면 100 항상 퍼먹이시더라고. 지금 몇 주 연속 내가 네. 보니까 요거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원주 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저희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후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113회 2부 문준현 쌤과 함께하는 투파더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두 아빠의 육아일기 투파더스. 자, 오늘 투파더스 해랑이 아빠 문준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는 건 그러니까요. 거죠? 네. 순식간이네요, 한 그러니까요. 달.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또 해본 거고 하니까 좀 많이 긴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오. 이번에는 좀 더 그냥 멍청하게 있다 오자. 괜히 두 지성인 앞에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매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은근히 어쨌든 좀 편하게 해보시겠다 뭐 이런 네, 뜻이잖아요. 맞아요. 좀 부담을 떨쳐내고 다들 저희 방송 나오면 이렇게 긴장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말씀 뭐 다 잘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지난 다. 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나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번엔 좀 더 가볍게 그냥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쨌든 육아에 대한 어떤 일기의 개념도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랑이 또 슈아 좀 근황을 한번 좀 기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좋죠. 좀 그 한 달 사이에 좀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해랑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해랑이도 그 한 달 사이에 네. 아이들은 진짜 성장하는 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폭풍 성장. 네, 네. 이게 말이 늘고 뭐 단어를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젠 뭐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사회생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번에도 설거지를 도와주며 남달라져 가사 분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랄까 이제 뭐 대화가 이제 되다를 넘어서 이제 거꾸로 제가 배웁니다, 해랑이랑. 해랑이의 말에서 깨달음을. 네, 해랑이가 저를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이제 화장실에서 해랑이 양치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해랑이가 아빠 이거 아빠 코딱지야? 그러는 거예요. 세면대에 붙어있는. 그러더니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다음부턴 잘 치워 알겠지? 이러고 흑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뭘 토달 것도 없이 말문이 막히겠는데. 잘못했잖아. 아니 근데 확실히 그게 어린이집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슈아도 뭔가 이렇게 배워온 약간 그런 규칙이나 이런 규범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꼭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그 습득해온 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런 걸 배워왔다라는 게 있어서.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뭐 양치하거나 이럴 때 양치컵이 있는데 제가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물 틀어서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가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양치컵 써야지. 이거 이렇게 이 컵에다 이렇게 우르르 해야지. 이거 해서 물 받아서 이렇게 우르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지가 꼭 붙어요. 알겠지? 맞아. 다 비슷하구나. 하기는 이렇게 잘 하나 몰라. 그러면 그거가 엄청 이게 뭘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맞는 말이셔. 그쵸? 아니 뭐 기본 규범을. 맞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어쨌든 효과가 있군요. 그런 거 봐요. 어쨌든 확실히 각인되는 그런 게 나고. 슈아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가 또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했어요? 네네. 네. 뭐
집에 짐이 넘쳐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아가 너무 행복하게 본인이 마음껏 어지르고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부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집이 훨씬 넓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집에 있는 볼풀장도 다 지금 꺼내놔서 거실에 있고 그다음에 슈아 뭐 큰 텐트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종이집도 선물 받아서 집을 들어가면 거의 키즈 카페예요. 그리고 장난감 방도 따로 있어가지고 거의 맨날 거기서 놀고 그다음에 그 장난감도 요즘 진짜 잘 나온 게 설거지 놀이 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게 물을 받으면은 물이 펌프가 돼서 진짜 물이 나와요 실제로. 그 안에서.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요즘 또 맛이 들려가지고 물을 받아달라 그러더니 설거지를 엄청 오래. 그냥 설거지를 시키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해랑이처럼 그냥 가사 분담을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때마침에서 좀 높은 그 계단 보조 계단을 사가지고 우리도 그거 샀어.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딱 올라오면 그냥 딱 그 싱크대 높이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까지 그거 산 이후로 같이 설거지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설거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그래서 슈아는 약간 그렇게 넓어진 집에서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행복. 그리고 요즘에 특히 또 약간 공주님 드레스 좀 꽂혀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난달에 에버랜드를 한번 갔었는데 그 사이에 에버랜드에서 핑크색 진짜 말 그대로 완전 공주님 드레스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일주일에 한 3일은 그걸 입고 막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샤랄라 들으면서 나 예쁘지? 드레스룸을 하나 마련해야겠는데요. 네. 넓은 집에. 그러고 해랑이는 요즘 꽂힌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관심사나? 꽂힌 거 요즘 기차. 지난번에 기차 역시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근데 기차를 좀 좋은 기차를 갖고 싶다고 자꾸. 이제 퀄리티를 좀 높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단순한 원목이었는데 좀 이제 구조물 같은 것도 좀 바라고. 교각 막 이런 거. 다리를 이제 올리거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중에는. 철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또 뭐 이제 알리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같이 골라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라오고 있을 건데 그리고 요즘 해랑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오겠지. 그럼 엄청 기다리고 있네. 혼잣말을 이제 또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기대감에 기차는 언제 와? 이러고 막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알리라서 좀 걱정이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망하면 안 되는데. 그럼 약간 그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약간 디오라마 이렇게 좀 확장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약간 만들기 이런 거. 그쪽으로 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주변을 또 꾸며줘야 되니까 그거랑은 좀 비슷한지도 모르겠는데 찰흙 놀이를 또 해랑이가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찰흙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흙 뿌리는 걸 좋아해.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그 장난감이. 나름 예술의 세계 아니야? 나는 그래서 해랑이가 잘 갖고 노는 건 좋지만 아빠는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코딱지 같은 것들이 다 방에 돌아다니거든요. 다 주워서 비주얼이 조금 그렇겠네요. 사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보일 때마다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소모품처럼 소모가 되게 그런 장난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괴롭히는. 그리고 이렇게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서 해줬는데 막상 그 뒤에 벌어질 이 내가 감당해야 돼 그걸 상상치 못했던 거죠. 저는 볼풀 안 사줄 거야. 볼풀까지 하면은 어지럽죠. 그러니까 차라리 볼풀이 나요. 그래요? 왜냐면 볼풀은 크기가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바로 딱 집어서 치우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이걸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수영장 간이 그 볼풀 수영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아니 원래도 베란다에다가 그 잔디 광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거 맞물려서. 안에서 과자 안 먹나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요? 규칙을 정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되도록 이렇게 왜냐면 아시죠? 그러면은 그 가루 하나가 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해랑이한테 이제 그건 책상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해랑이가 마치
그 빵 흘리는 헨젤과 그레텔 마냥 경로를 이렇게 알리는구나. 가위를 가지고 이제 차를 막 잘라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조그만 손으로 섬세하게 진짜 조그맣게 잘게 코딱지만하게 자랐는지 막 잠자리에 침대에 누르면 이게 뭐야? 곳곳에서 발견되겠죠. 곳곳에서 발견되고 오마이갓이요. 육아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집안 곳곳이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장난감들 뭐 사실 철도 이런 것도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레일 깔고 막 이러면은. 저희는 다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조금 하거든요. 정리를 하는 쪽이라는 거면은 그러니까 가지고 놀았으면 그거를 다시 정리 정돈을 하게 하는데 그거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약간 아까 규칙 얘기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규칙을 같이 알려주고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부모도 잘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부모가 하고 있어야지 아이도 내가 가지고 놀고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라하기라도 해야. 맞아요. 그렇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나이대가. 그래서 뭘 하자고 해가지고 이 규칙을 조금 숙지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안 따르면은 그거 아니잖아. 그 정도요.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할 말이 진짜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모부터 떳떳해야 아이한테 할 말이 생긴다. 맞아요. 그런 거죠. 하여 오늘 근황으로 시작했는데 뭐 역시 두 분 근황만 얘기해도 1시간 훌쩍 갈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뭐 주제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아이와의 이제 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와 갈 곳은 키즈 카페뿐인가? 나는 평소에 이제 아이와 어떻게 노는가? 뭐 지금 얼핏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준현쌤은 평소에 좀 혜랑이와 어떤 놀이를 같이 하세요? 보통? 제가 이제 평범한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첫 방송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저희 집의 스타일이긴 한데요. 네. 저희 혜랑이하고는 혜랑이의 방식대로 놀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저희가 놀면 혜랑이가 따라가. 부모의 놀이에 혜랑이가 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최근에 뭐 하고 놀았나 고민해봤는데 그냥 혜랑이는 그냥 저희의 그 놀이에 그냥 껴있어서 여행을 하거나 약간 맛집을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좀 먹어보거나 새로운 걸 먹어보거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거 이런 거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따라다니는데 되게 잘 따라다녀주고 실제로 여행을 해요. 저 이제 서울 같은 데 이제 출장 가면은 같이 태우고 가면은 이렇게 성수동길을 이렇게 뒷짐을 들고 이렇게 쫙. 그래서 내가 지켜봤어. 제가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그냥 혼자 가는데 혼자 가다가 이렇게 창문 안에 이렇게 보면서 여긴 이런 걸 파는구나 이러고 보고 또 다음 강을 가는데 엄마 아빠를 안 찾아. 알아서 잘 돌아다니군요. 저 멀리 가도 내가 좀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봐야지 하는데 구경하느라고 엄마 아빠 안 보여. 약간 여기가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곳인가. 탐방 다니는 느낌으로. 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냥 좀 뭐랄까 그냥 뭐 이렇게 어린애 놀이 문화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약간 친구처럼 같이 노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엄마 아빠랑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는 아주 좋은 친구고요. 그렇네. 좀 부끄럽긴 한데 같이 이제 맥주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한잔 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건 아닐 테고. 같이 이제 앉아서 엄마 아빠가 이제 맥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소문났잖아, 원주에. 그쵸. 근데 진짜 감사한 아기예요. 이제 저희가 2시간 맥주를 마시면 거기 옆에 앉아서 같이 노가리를 까줘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이제 그 펍이 있는데 거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식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면 애기는 이렇게 신발 벗겨놓으니까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서빙하는 놀이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메뉴판 갖고 와서 뭐 드실래요? 이러면 우리는 이제 맥주 먹으면서 노가리 더 주세요. 뭐 보지 않으면 뭐 모르겠어. 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랑이 진짜. 4살 아이한테 좀 과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혜랑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때문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EDM 파티를 하면 혜랑이도 같이 가서 이제 춤을 춥니다.
맞아. 실제로 저도 이 해랑이가 약간 디제잉 하는 디제잉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 모습을 뭐 스토리로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노는데 같이 가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랄까 저희 가족이랑 친척이 근처에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해랑이의 주된 놀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뭔가 해랑이를 위해서 오늘은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모가 이게 그냥 뭐 이게 어디 가자 했을 때 그냥 아이도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여행이나 맛집이나 카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아이에게 맞춰서 공간을 좀 고르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평소 다니시던 곳을 같이 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이가 가면 좀 좋을 것 같은 곳을 고민하긴 하죠. 네. 그러면은 뭐 키즈 카페도 아까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이게 제 짝꿍은 누구를 따라서 한 번은 가봤다는데 해랑이는 아마 엄청 안 가는 편일 것 같아요. 흥미가 없군요. 흥미가 없진 않죠. 엄청 좋아하죠.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나 안 데려가게 되는 잘. 근데 저희의 이제 육아 성향상은 키즈 카페를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말씀하셨던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엄마 아빠가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재밌게 노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해랑이도 생각하는구나. 그쵸. 엄마 아빠도 같이 재밌게 즐겨야 된다. 그걸 모르죠. 아니요? 그렇게 푹푹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공간을 어떤 선정했을 때 두 분의 기준이 두 분의 그 아니야 해랑이도 원한다고 해. 해랑이도 원할 거예요. 원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혼잣말 하는 거 아니야? 키즈 카페 가고 뒤에서 또 아니 근데 이러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슈아는 좀 되게 역설적으로 그런 곳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하잖아요, 키즈 카페. 네, 음식점을 가거나 저희는 카페를 가거나 어디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 아이에게 거의 100% 맞춰진 공간들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음식점을 가도 꼭 놀이방이 있는 곳을 가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 키즈 숙소를 가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카페를 가도 뭐 키즈 카페 위주로 가거나 그런 곳을 가는 거죠. 그럼 양꼬치집은 못 가겠네요? 절대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 해랑이가 양꼬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양꼬치집 갈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펍 이런 데 절대 못 가고. 네. 해랑이 깐나내기 때는 깐나내기 의자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양꼬치집 가서 이렇게 의자 앉혀놓으면은 한 시간 동안 먹고. 와.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꿈만 같은 원주로 가야겠어. 이 코너가. 왜냐면은 슈아는 1시간 만약에 있는다고 하면은 한 10분 뒤에 꺼내줘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막 돌아다녀야 돼.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거든요. 저희는 이제 슬슬 양꼬치가 질릴 때쯤에 옥수수 온면을 시켜주거든요. 또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두 해랑이와 슈아는 뭐 첫 방송 때도 굉장히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에서 확실히 또 다른 지점이 느껴지고. 네네. 사실은 뭐 보편적으로는 또 보통 이제 부모가 육아를 한다고 해서 요새는 키즈 카페를 또 많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슈아가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요즘 육아에 좀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긴 하다라는 걸 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냥 육아를 그냥 이렇게 사례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슈아는 근데 슈아도 막 카페나 이런 거 자주 한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서 뭐 매번 키즈 카페를 갈 수는 또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카페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약간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좀 많이 가요. 검증된 약간 그런. 네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좀 큰 곳에서는 슈아가 조금 그래도 약간 소리를 내도 그런 것들이 너무 주목받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규모가 크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타벅스를 좀 많이 가고 왜냐면 스타벅스는 또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서 평소에도 저희가 뭐 어디 가거나 이럴 때 종종 들르니까. 익숙하니까. 네. 좀 익숙해서 그런 스타벅스 가서 같이 앉아서 근데 스타벅스에 꼭 초코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슈아에게는 스타벅스를 간다 이러면은 초코 케이크를 먹고 또 이즘에 겨울 시즌이었어가지고 딸기 라떼가 있어가지고
초코 케이크와 딸기 음료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랑이도 그래서 그런지 카페 가자 그래요. 맞아요. 카페를 되게 아이들도 좋아하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아빠 우리 어린이집 갔다가 카페 갈까? 키즈 카페 가자고는 안 하는데 카페 가자고는 또 하는. 그러면 이제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사달라. 맞아요. 달달구리 달달구리들이 좀 있으니까. 먹자. 카페 이런. 공화국이야 역시.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카페는. 그렇구나. 유튜브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요새 놀이문화 하면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언론에서는 이런 고민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노는데 카페에 가서 노는데 이제 집에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사실 요새는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또 부모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들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죠. 놀이문화가 너무 이렇게 다 유튜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뭔가 해랑이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어떠세요? 물론 하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다 하지 않을까 싶긴 이거는 하고요. 그래도 맞아요. 공통이구나. 저희도 이제 안 보여주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이제 같이 봐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또 주변 아이들의 이렇게 같이 보고 이런 것들 또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봐요. 그래서 해랑이가 보기 시작했고 이 또 뭐지? 나름의 그 리모컨 그 컨트롤러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가 이제 취향이 확고하셔가지고 맞아요. 어떤 걸 주로 이게 보시나요? 아마 아이들마다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해랑이는 뭐지? 약간 차 나오는 거, 그 경찰차, 소방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고 확실히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걸 좋아하니까 중장비 뭐 기차 그래, 뭐 이런 거. 청소차, 사다리차, 뭐 윙바디 트럭 막 이런 걸 되게 그러면 막 길가에 소방차 같은 거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길가에 갈 때마다 이제 차 타면 소방차다 그러면 해랑이 못 봤어 이러고 그 약간 자동차 같은 것들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 파생되는 교육 영상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학이나 뭐 생활 안전 뭐 이런 것들의 교육적인 영상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요즘은 조금 그런 자동차나 기계 원리들이 조립되는 영상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나 기어가 돌아가는 원리 뭐 예를 들면 헬리콥터에는 뭐 몸체에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꼬리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공학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되게 유익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빠져있다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해랑이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거 아니니까. 막는다고 이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가 보는 컨텐츠가 어떤 내용인지 좀 잘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같이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냅두는 게 아니라 알아서 봐라 뭐 이게 아니라. 그쵸. 이게 뭐 사실 좀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공통된 시간과 그런 교감 이런 것들인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좀 사용하려고 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저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해랑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얼빠지게 보고 있다가 이제 아빠하고의 대화가 되면은 그래도 좀 반가워하고 이렇게 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영상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는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영상은 어쨌든 뭔가 제작자의 의도가 되게 깊게 관여되어 있고 창의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체 안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해보고 그 영상 뒤에 있는 것도 막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막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하면서 유튜브를 보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권고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뭐 여러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걸어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를 걸어줘야만 얘가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빠져있지 않게 된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를 만약에 뭐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산형 쇼츠 릴스의 폭격으로부터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잘 방어를 하고 계시고. 네. 슈아는 뭐 뭐야 콩순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본다고. 네. 뭐 이렇게 콩순이, 뭐 요즘에 달림이. 달림이는 뭐야? 전혀 우리 칩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거 뭐야? 난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콩순이, 달림이, 그다음에 똘똘이. 똘똘이? 네. 90년대로 회귀하는 이름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야?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똘똘이. 네, 저희 해랑이 그거 전혀 안 봐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장난감들이 그런 이게 막 있는 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난감 종류가 막 많았던 게 그 다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따서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네, 애들이 좋아하겠다. 되게. 네, 맞아요. 이게 다 약간 한 5살에서 7살 사이의 친구들의 얘기여가지고. 뭐 네. 시즌 6까지 나왔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네, 근데 요즘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에피소드가 분명한 약간 생활 속의 이야기들의 내용이 담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유아 애니메이션들을 좀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아기상어라든지 베베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동료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 맞아. 다시 동료 애니메이션 틀어줘도 이거 말고 이러면서 분명하게 자기 취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전에 말씀드린 뭐 걸그룹 이제이나 이렇게 케이팝 이렇게 안무 이런 무대 영상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약간 그걸 좋아하면서 요즘에 약간 이걸 좀 줄여야 되나라고 싶었던 게 특히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관계에서 엄마가 뭔가 훈육을 했는데 싫어! 나 이거 안 해! 막 이런 것들. 이게 좀 더 과장되게 말했는데, 슈아가 그런 말투를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하면, 싫어! 막 이거 싫어도 막 이렇게 막 팔짱 탁 끼면서, 싫어! 막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연기해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슈아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맛깔나면은 연기하고 싶지. 애니메이션도 딱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따라하고 싶겠다, 이거.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서. 따라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그러니까 슈아야 예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믿게 얘기하면 아빠가 슬퍼 막 이러면서 근데 슈아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극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있어 뭐 만약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상황을 막 그려요. 그래서 아빠 공룡이가 슈아를 쫓아와. 막 그러면 제가 갑자기 티라노가 돼서. 상황극을 좋아해. 슈아 잡으러 가야겠다. 역할 노래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뭐 차를 타고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 뭐 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가는 거지. 막 이래서 뭐 출발하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창의력이 넘쳐야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매 순간 아니 콘텐츠를 수용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네. 직접 만들어내야 계속 되는 활용을 하고 창조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창작자로서의 지금 또 재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비슷한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방식도 어쨌든 비슷하고. 그 유튜브 어린이집 갈 때도 그랬는데 이제 부모가 알려주는 것 이외에 뭔가의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이제 학습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 비슷하게 저는 해랑이가 초콜릿을 먹다가 갑자기 이 초콜릿은 카카오로 만들었나 보네? 그런 해랑이 항상 이렇게 뭔가 원리와 원재료와 약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거든. 해랑아 네가 카카오를 어떻게 알아? 하고 봤더니 거기 초콜릿에 카카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초콜릿이었어. 근데 그 카카오 그림을 보고 열매가 카카오라는 거를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아이가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초콜릿 하니까 어제
어제나 그저께였날 저희가 집에서 같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아빠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이 먹은 상태니까 초콜릿이 묻어 있잖아요. 치아에. 그래서 하니까 아빠 충치 병균이 있네. 놀리기까지. 그러니까 양치하러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저희는 거꾸로 이용해요. 그 양치를 안 하고 싶어 할 때 약간 그 초콜릿을 살짝 먹여가지고 침 뱉어보라 그러면은 이제 시꺼먼 물이 나오잖아. 해랑이 충치 병균 있다. 그거 빨리 닦아야 돼. 이러고 이제 닦거든요. 그러면 훨씬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슈아는 완전 반대네. 아빠를 골려 먹네. 저는 그러니까 충치 병균이라는 말은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입에 세균이 있나 봐, 병균이 있나 봐 그렇게 했는데 충치 병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린이집에서 배웠겠구나 그때 또 느끼게 됐었죠. 그쵸. 이젠 한도 끝도 없는 장난감. 아까 얼핏 이제 장난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많이 노니까 이제 뭐 궁인쌤도 결국 이사를 한 배경 중 하나가 더 이상 장난감을 놓을 공간이 맞습니다. 없어서 이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사의 구할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슈아랑 영상 통화를 하면은 그 풍경에 붙여지는 모습들이 아직도 엄청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경으로 깔리는. 배경으로 깔리는 그곳이 이제 진짜 키즈 카페인지 가정집인지.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장난감과 인형들의 산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저는 좀 궁금합니다. 해랑이는 근데 장난감 그렇게 숫자 많지 않나요? 아까 뭐 기차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해랑이는 저는 이제 약간 물질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요즘 세상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풍족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은 진짜 장난감이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생일, 어린이날 3번만 살 수 있었던 거였죠. 맞아요. 귀한 그런 귀한 경험이었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놀고 함께 가지고 놀고 약간 이렇게 부족한 시절을 부족하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안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주고 막 가만히 있으면 엄청나게 넘쳐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또 아이한테 너무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랑이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좀 많이 안 사주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좀 파트별로 좀 얻어오는 건 좀 있어도 저희가 장난감을 좀 사주려고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좀 그래서 그런지 장난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탈소비주의로 약간 탈물질주의로 약간 가고 있네. 소비의 극한을 달리고 있네. 슈아는 왜 이렇게 많이 사줍니까? 근데 슈아가 약간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놀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슈아는 상황에 맞는 것들을 사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요리 놀이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요리 놀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볼풀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준 것도 있고 아니면 당근하거나 얻어먹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사했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가야겠어요. 놀러 가서 좀 해랑이를 좀 풀어놔 보고. 해랑이에게는 이곳이 키즈 카페지 뭐 그 정도면 넓고 장난감 많고. 슈아는 우리 집 오면 오히려 심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한번 교류의 기회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볼풀이 없네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슈아는 요즘 집 밖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서는 집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네. 키즈 카페 심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키즈 카페가 좀 단조로워 보이겠다. 그리고 키즈 카페는 같이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른 아이들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는 온전히 다 자기가 그 놀 수 있는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유욕이 좀 있나요, 슈아? 좀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게 엿보이는군요. 어느 정도냐면은 키즈 카페 갔을 때 이렇게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어떤 언니 오빠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짝꿍이 딱 목격을 했다 그러는데 엘보로 이렇게 딱 그 우리 축구할 때 몸싸움 어깨를 집어 너 잘 어깨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먼저 집어넣어. 자유롭게 어깨를 먼저 집어 넣으면서 약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약간 자기 공간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장면 딱 보고 너무 놀랬다고. 장난감 키핑을 해내는 네, 능력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자기보다 나이가 꽤 많은 언니였는데도 딱 그걸 하려고 전투적이네. 하는 모습에 또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장난감 많이 사줄 수밖에 없네. 네네. 비용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당근을 좀 많이 하고 중고거래?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슈아가 원한다고 요즘에 특히 더 그러니까 원한다고 바로 사주는 걸 좀 지양하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에 대한 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 슈아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선물해줬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바라더라고요. 슈아도. 뭐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당연하게,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걸 좀 알아야 된다 이제. 맞아요. 좀 희소성 약간 네. 이런 거. 그리고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있는 걸 좀 잘 가지고 놀게끔 많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표본이 없잖아요. 네. 우리 해랑이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우리 해랑이가 너무 별필하게 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상대적으로 또. 그렇죠. 그치. 우리 해랑이가 근데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되게 잘 가지고 놀아주는데 제가 보는 거랑 다르게 또 속마음은 나도 새 장난감 갖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러면 해랑이는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뭐 장난감 사달라 이런 얘기? 사달라고 얼마 전에 이제 약국에 가면은 이제 장난감들이 막 있잖아요. 네. 장난감들이 막 있는데 장난감을 하나 들고 해랑이가 너무 갖고 싶었다고 해서 엄마한테 사줘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바로 안 사주죠. 그래가지고 해랑아 기차가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 그걸 생각하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알겠어. 떼쓰지 않고 내려놓. 철저하구나. 네. 이렇게 미리. 근데 그러니까 진짜 아이는 정말 다른 게 만약에 슈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없잖아. 그렇죠. 슈아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 이건 없잖아. 만약에 뭐 이렇게 똑같은 자동차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슈아 집에 자동차 있잖아. 이러면은 이 모양은 없잖아. 이건 없잖아. 이러면서 이건 다른 거다를 저에게 막 어필하고 수집하는 그런 수집 욕구 이런 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또 막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건 다른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에서 장난감을 팔아요? 나 이거 몰라. 애를 안 키워봤구나. 나 전혀 몰랐는데. 약국 위험한 곳입니다. 아니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약국에 우리 어릴 때 없었나? 어릴 때 약국에 장난감이 있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뭐야 우리 부모님이 가렸나? 못 보게? 아주 악덕하다고요. 거기 약간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서 키가 크신 우재님은 유심히 안 봤나 보다. 정강이쯤에 있어가지고 우리 눈높이에는 다 어른들 비타민이 있고 하계층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거기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혈당이나 맞아요. 난 전혀 몰랐어요. 간 건강 이런 것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역시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더니 이게 내가 몰랐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튼튼 그런 거 텐텐 뭐 이렇게 우리 그런 텐텐 먹었지. 뭐 영양제 뭐 이런 비타민 이런 종류였는데 키즈 뭔가 키즈용 상품이더라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장난감으로 장난감이 팔아요. 요새 부수입 필요합니다. 약도. 네. 그런 건 몰랐어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문구점에서나 팔 법한 약간 작은 장난감들이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의 유혹에 아주 손길이 거세겠어요. 이 돌아다닐 그러니까 때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라 해야 될지. 또 몰랐던 셈입니다. 하여간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저기 무료 나눔이나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하다고. 맞아요. 해서 그러니까 당근 덕분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육아용품에 대한 소비의 부담이 좀 덜해졌죠. 훨씬. 네. 또 민간 영역에 그런 시장이 있구나. 네,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뭐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육아용품 전반에서 아이를 낳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생각보다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걸 다 새 제품을 샀어야 됐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도 새로 산 것보다 당근으로 한 게 거의 한 80%? 그 정도 될 정도로. 근데 그 육아용품은 되게 그 감가상각이 엄청난가 봐요. 막 80% 이렇게 될 정도면. 네.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안 비싸요. 무료 장난감도? 나눔도 정말 많고. 그게 딱 시기가 지나면은 내 아이한테 필요 없어지니까 확 떨어지는 건가 네네. 가격이? 저희도 뭐 저희가 썼던 뭐 근데 계속 써도 되는 그런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근했는데 뭐 거의 뭐 한 뭐
그리고 이거 돈 받고 팔까 해서 고민해서 내놓는 게 뭐 10,000원. 그래서 무료 나눔까지도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면 뭐 5,000원, 보통은 뭐 무료 나눔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버리기는 네. 아까운데 이 몇 개월 쓰고 이제 안 쓰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육아는 이걸 이게 순환을 시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애 주기에 딱 맞춘 제품들이 그쵸.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쵸. 네. 또 그런 것도. 자기도 혜택을 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혜택도 주고. 네. 그리고 그때 좋네.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은 쌓이지. 더 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사 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계속 뭔가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슈아도 많이 내보내나요 지금? 엄청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 이사하기 전에도 많이 한 번 또 했고 그거를 파는 거에 대한 슈아의 거부감은 없어요? 내 건데 저거.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몰래. 몰래. 어느 순간 사라진 걸 네. 눈치도 못 채게. 그리고 그러니까 좀 옷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옷을 보더니 자기가 입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소유욕이 있다 보니.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끼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우리한테는 안 나눠줬어요? 아니 옷들이어가지고 아니 장난감 말이야 장난감. 심지어 옷을 물려봐야 장난감을 좀 나누면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네네. 둘 사이의 밸런스가. 안 그래도 요즘에 안 되겠다. 장난감을 한 번 더 그걸 해야겠다를 생각하고 아니 우리 공공의 영역에는 저 장난감 도서관이 또 활발하잖아요. 또 원주에 맞아요. 3개인가 네. 있잖아요. 몇 맞아요. 개지? 우리 해랑이는 네. 그래서 그거 많이 이용했어요.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많이 이용하면서 어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장난감을 이제 빌려서 공공으로 활용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봐갖고 이제 같이 놀러 가서 장난감 같이 고르고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나눠서 다양해요 종류가 좀? 네, 엄청 완전 많아요. 신생아부터 약간 좀 큰 아이들까지 이렇게 계월수로 좀 나눠서 아이들의 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퀄리티도 있고. 네네. 그렇구나. 거의 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좋구나. 사실 아이들 장난감이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흥미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근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지고 놀다가 다시 팔 시기가 오는데 나눌 시기가 오는데 여기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1,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빌려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갖다 주면서 새로운 거 빌려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참 많이 갈 때는 해랑이가 이제 거기 가는 걸 알고 가서 이제 이번엔 뭘 고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딱 자기가 고르고 다니고 이제 나중에 저는 좀 이제 해랑이도 이게 되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 물건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장난감한테 이제 장난감을 도서관에 돌려줄 때 장난감아 놀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놀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셨구나. 제안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순환 경제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좀 느꼈었던 교육적으로 것 같아요. 활용이 잘 되네요. 그런 네, 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랑이의 소유욕을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았나? 그쵸. 뭐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수육은 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그쵸, 그걸 네. 좀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른 관점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계기가 그래서 된 그 거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함께 가지고 노는 그렇죠. 거다라는 그런 공공재산의 그런 문화를 조금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공유화의 의미 어떤 이런 장난감. 공유재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쵸? 공유제 그쵸? 그렇죠. 공유 그렇죠. 공유 뭐 생산수당 내 공유. 자뭔 소리야. 자 통화서 그래서 어떻게 근데 장난감 도서관 자주 가시잖아요. 아니 근데 원주에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인가? 3개? 세 개? 4개? 네. 혁신도시에 있어요? 혁신도시에 있고 혁신. 그다음에 어디야? 보물섬에 있고 보물섬 쪽. 문막에 있고 문막, 태장동에. 태장동 태장 네, 4개. 저기 보물섬이 명륜동 말하는 건가? 네네. 명륜동. 치안예술관, 치안예술관 치안체육관 그 사이에. 혁신, 명륜, 문막, 태장. 어쨌든 또 네. 자주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점마다 장난감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또 달라요? 네. 그 또 통일은 안 돼 있구나. 약간 그게 또 지점에 가서 고르는 재미도 있긴 근데 그게 해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특색이 저희도 좀 종종 이용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잘 이용하지 않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단은 다 갖고 싶어 하나요? 슈아가? 그런 것도 있죠. 네. 이건 내 거야. 돌려주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시스템 상의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빌리면은 일주일은 무조건 빌려야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간 반납이 반납하고- 안 돼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2주까지인가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은 빌리고 있어야 한다고. 이건 뭐 사채 바로 갚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유예 약간 기간이 있어. 중도금 상환 뭐 못하는 약간 그런 식의 있는 것처럼. 그게 약간 그런 건가? 너무 빨리 반납하고 막 빨리 빌려가고 이렇게 하루마다 잔잔바리로 빌려요. 그렇게 할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슈아는 보통
길어야 이틀 이 정도 가지고 놀거든요. 이틀, 흥미가 3일. 바로 떨어지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잘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이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집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막 워낙 많이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질러지면 이게 어디 갔나 이제 모르는 경우가 근데 생겨요. 아직 찾지 그러면 못해서. 아니 본인 물건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슈아가 어디다가 나가 열쇠 어디 갔어? 뭐 애플 펜슬 어디 갔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장난감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오죽하겠어. 구석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항상 나는 놀 때도 편하게 못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네네. 그런 그리고 것도 하나 고민이지. 이게 장점인 건데, 그러니까 좋은 장난감을 구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그걸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싸. 한번 검색했는데 장난감 도서관의 가격이 비싸다. 네네. 거기 장난감이.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짜리. 그렇겠다. 근데 원목으로 된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이트볼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이었어요. 아이들이 게이트볼 놀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색깔 공이 있고 게이트볼 그 스틱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남녀노소합니다. 이렇게 치면서 놀 수 있는. 근데 공이니까 엄청 곤란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쳐보니까 30만 원 이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반납하기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겨우 찾아가지고 반납하고 그때 좀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 아찔한 그러겠네. 경험을 겪고 나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빌리면서 너무 내가 마음 졸이는 게 심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네. 있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근을 그냥 해서 쓰는 게 쓰다가 낫겠다. 또 나누고. 이런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저 장난감 도서관 굉장히 좋은 시설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실제 또 생활에서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또 이런 지점에 맞아요. 슈한테도 좀 그런 공유화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았으려만 알려주고 어렵네.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려움들이 쉽지 있다 않네. 보니까 그런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니까 제안들이 이게 뭐 좋은 장난감을 구비해 놓으시는 건 좋지만 그런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저렴한 장난감도. 저렴한 장난감 근데 또 슈아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또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이거 아닌데. 슈한 자기 표현이 확실하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주관이 확실해가지고 네. 하여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사실 그 놀이를 좀 주제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원주는 아이와 놀기 좋은 도시일까? 그 원주가 어쨌든 아이와 놀기 그렇게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다. 놀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육아하신 입장에서도 실제 원주란 도시가 그런 도시인지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사실 이 주제를 잡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이제 어떤 육아 스타일, 아이의 성향 이런 거를 좀 들어보셨고 그래서 그 관점에 대입해 봤을 때 원주라는 도시는 아이와 놀기에 일단은 해랑이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게 근데 저도 이거 같이 보면서 고민했던 게 이게 원주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도 또 바로 또 크게 들어가시네요. 좋아요. 네. 거대 담론으로 바로 이것은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보면서 제 어릴 때 또 생각도 막 나게 되고 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더라?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게 도시화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에 놀았던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게 좀 그냥 나가서 놀았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는 나는 3살 때 3발 자전거 잃어버리고 4살 때 4발 자전거 잃어버리고 5살 때 2발 자전거 잃어버렸대.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되게 혼자 나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시기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제 어린 기억들로 보면은 유치원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냥 혼자 걸어왔거든요.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됐고 부모가 이제 항상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느 순간 이제 뭐 치안이 더 나빠진 건가? 뭐 이런 뭐 인식적인 것들이 좀 나빠진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니까 좀 예전에는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동 몇 호 아이인 걸 누구나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던 기에 내가 좀 더 밖에서 자유롭게 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지금은 그
뭔가 이렇게 키즈 카페나 약간 돈이 좀 들어야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생겼고 공간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공간들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안전하게 아이를 뛰놀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돈을 줘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가 지금 현재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는 좀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 파괴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약간 스포츠 시설로의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냥 뭐 이렇게 가족하고 편하게 가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원주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원주에 공원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좀 최근에도 몇 개가 많이 생겼지만 그 공원들마저도 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공원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 그게 원주가 아이들이 놀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원주가 그 놀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보통 사실 시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좀 인프라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체험 시설이라든지 뭐 테마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준현 씨는 어쨌든 좀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예 그렇죠. 공동체나 이런 것이 지금 파괴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예 일상에서의 그런 놀이가 좀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다. 정리를 엄청 잘해주시네요. 그런 거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뭐지 뉴스에 올라온 걸 봤었는데 화천이었나? 네, 화천군은 되게 이제 그 인구 감소세도 엄청 심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되게 적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되게 긍정적으로는 느껴졌지만 뭔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설,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군 차원에서 많이 이제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원주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게 뭔가 이런 관주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육아나 그런 문화 케어를 전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건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이런 뭐 키즈 카페나 이렇게 자본이 들어가는 양육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 게 놀이라는 게 점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원주에서 아이 키우는데 예를 들어 요새 뜨는 데가 동탄이죠. 동탄에 뭐 온갖 시설 많다 그러잖아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동탄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원주에는 왜 없냐? 그러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인 약간 놀이 문화가 확산되는 거잖아요. 저 지역엔 저거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네. 물론 그런 시설 있으면 좋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노는 것은 꼭 그런 시설만이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준현쌤 해랑이와 놀듯이 네. 얼마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점점 약간 우리의 육아라는 거는 획일화되고 약간 원자화, 핵가족 단위화되고 점점 공동체와는 좀 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놀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 키즈 카페 자주 가시는 이제 우리쌤은 못 자본의 청병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주가 놀기 좋은 도시인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뭐 매번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럼요. 이번에 또 뭐가 부정적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런 시설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의 폭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시설화 되더라도 그 시설이 좀 다채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공간들이 많다면은 그 시설들에서 노는 것만 있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 어릴 때는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강서구에 살았는데 거기는 거의 김포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서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뭐 엄마랑 그때 그 당시 남동생이랑 같이 해서 잠실까지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잠실에 있는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과학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한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렇게 뭐 탁구공이었는지 골프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어떤
관에 넣으면은 이렇게 바람으로 빨아들여서 이렇게 막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그런 관으로. 네. 있어, 있어. 그러니까 막 보이듯이 그런 게 기억에 잘 남아. 어릴 때. 맞아요. 그리고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한 번쯤 본 것 같아 어디선가. 그리고 막 이렇게 기상캐스터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로마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판으로 누르는 피아노 이런 소리 나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말고도 뭐 다채로운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원초에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를 테마로 한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전혀 없는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앞다퉈서 그런 거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좀 좋은 겁니까 그거는? 환영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는. 근데 제대로 지을 것 같습니까? 그건 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그게 꼭 대규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 이렇게 우리 지금 강원도 아트를 짓듯이 오페라 하우스 짓듯이. 네, 엄청 대규모로 뭔가 하나를 무지막지하게 큰 걸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테마를 거점마다? 가진 작은 우리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거점마다 좀 여러 개 있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테마를 가진 그 시설들을 여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 네네. 다양하게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맞아요. 뭐 기후변화 홍보관 약간 그 기후변화 뭐죠? 체험관인가요? 홍보관. 네. 홍보관에 체험 시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거기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기후 위기에 대한 전시가 있고 끝에 약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체험은 부족하구나. 네, 거의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한 7살 이후에 어떤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취학 아이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또 있는 거죠. 왜냐면 슈아 가서 자전거를 돌리고 싶어도 페달이 안 되는 안 닿거나 거기가 약간 공백기네. 그러니까 이게 네네. 미취학 아동들이 가서 놀만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기 원주 교육문화관 가셨는데 벤치 맞아요. 먹으셨다고. 네네. 그러셨어요. 그 교육문화관이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생겼잖아. 하면서 거기 이렇게 상상 마당이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놀 수 있는 뭐 VR 체험 시설도 있고 보드 게임도 있고. 그래 나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장난감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뭐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그래서 가봤는데 입구에 딱 5살부터 뭐 13살까지 그리고 몰랐네.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5세 있어요. 미만은 못 들어가는 거죠? 5세 미만. 네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저희가 썼던 한국 나이로 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했던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 시설이라고 하면 만 4세. 네. 만 4세 미만은 유아 안 된다. 시설이라고 하면 개월수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30 몇 개월 이상, 20 몇 개월 이상. 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그 시설 좀 위험한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해는 안 돼. 그 5살에서 뭐 미취학 아이들도 부모님이 꼭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그보다 더 어린 아이도 분명히 충분히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시설이 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미취학 아동한테 네네. 예를 들어. 근데 뭐 그러면은 사실 애초에 그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다양한 그 아동들이 좀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계획을 했던 게 낫지 않았을까? 그쵸. 뭐 이렇게 딱 구획을 하는 게 아니라 뭐 5세 미만은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좀 아이러니했던 게 그렇게 상상마당에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바로 그 유아 어린이 자료실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트여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좀 열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오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슈아가 자꾸 그 옆에 장난감이 있으니까 아니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관리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막기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아무도 이용을 안 해가지고 다행히 그 담당자분께서 그러니까 여기 그냥 조금 같이 오늘은 그냥 같이 편하게 노세요. 이렇게 다음에는 예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같이 놀긴 했는데, 그러니까 딱 그 자료실과 연결돼 있는 쪽은 또 이렇게 굉장히 큰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유아들을 위한 장난감들이 있어가지고 더 그랬던 거죠, 슈아가. 그러니까 그 미취학 아동들은 이렇게 좀 그 가는 곳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공시설도 어쨌든 아이를 위한 시설을 놓는다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 위한 시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막 키즈 카페를 많이 다니는 것도 키즈 카페에서 좀 그런 그 키즈 카페마다도 좀 다르니까 그 다양한 경험을 거기 안에서라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진짜 다 많이 키즈 카페가 그런 걸 역할 다 해버리는 것 같아. 그 신발 벗는 공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실내지만 신발이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렇죠.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도 맞아요. 돼. 그냥 체육관인데 신발 벗고 애들이랑 놀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랑 있으면 어디든 다 놀 수 있거든. 장난감이 많을 필요도 없고 뭐 공이라도 가져가서 굴리면서 놀면 되는데 이게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런 네네. 생각은 못 해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노인 문제에서 저희가 뭐 원주통신에서 다루면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긴 한데 공간들이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노인을 배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아이를 배제하고 뭐 누구는 배제하고 뭐 이렇게 애견 동반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로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니까 식당이든 카페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카페도 프랜차이즈 카페만 좀 생각하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곳들만이 좀 열려 있다라는 인식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추천하는 원주 놀이시설. 그래도 그나마 원주에서 놀만한 시설 추천해주시면 뭐 있어요? 원주에서 교육문화관은 벤치 먹으셨고 뭐 있어? 근데 5살이면 정말 5살에서 그 더 그러겠지. 지금 나이 때. 지금 몇 살? 슈아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한 달 더 지나서 이제 29개월 29개월 아이와 네. 가기 좋은 곳 어디입니까? 키즈 카페 역시. 키즈 카페에서 밖에 또 아니 저 어디야 기사 봤더니 원주는 안 그러겠지만 요새는 진짜 키즈 카페가 대세인 것 같은 게 동탄인가? 거기는 공공이 키즈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런 데도 꽤 있나 봐요. 거기 제가 좀 싼가? 그럼? 유튜브를 보면서 봤던 천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약간 키즈 카페처럼. 그래 요새는 진짜 다 키즈 카페에서 노는 게 그냥 대세가 되어버려. 뭐 키즈 카페 추천을 부탁드려야 되나? 그건 좀 그런가? 아니 나는 그 슈아네 가족 때문에 그 수영장과 놀이 장난감과 파티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도 그것도 슈아네 때문에 처음 가봤거든요. 저도 언곡결에 따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맞네요. 거기도 있어요. 아니 이제 약간 자본의 최중심에 서서 놀이의 다양성이 뭐 공간마다 다르다는 게 그때 확 느꼈던 게 야 애들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시설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도 따뜻하고. 근데 나 같아도 그런 데 갈 것 같아. 근데 아이애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맞아. 뭐 혜랑이 아버님은 혹시 뭐 그나마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으세요? 저가 이제 요거는 사실 준비해 온 게 저는 태장동 장난감 도서관을 좀 추천해요. 다른 장난감 도서관 중에서도 이게 다른 장난감 도서관도 어떤지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봐서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 안에서 못 놀았었거든요. 보물섬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태장동 그때도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장난감들을 이제 같이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게 좀 아이들이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실내에 있는 장난감들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설인데 무료예요. 놀이 체험실이라 예약도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예약도 안 해도 돼요. 간편해요. 그리고 뭐 아무런 눈치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애들 몇 명, 저는 그때 애들 한 4-5명도 데리고 가갖고 그냥 같이 놀리고 막 그랬었고, 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노니까 이제 장난감도 나눠서 같이 놀고, 교육도 되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장난감 시설이 되게 만족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태장동에서도 조금 흥양천 위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 공간 자체도 좀 조용한데, 약간 숲속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 공기도 더 맑고, 근데 그 밖에 야외에도 숲속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요? 네, 놀이터가 야외 놀이터가 그냥 일반 놀이터로 조성된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나무로 이제 좀 애들이 막 이렇게 그냥 상상력으로 좀 놀 수 있게 막 나무 위에 집도 있고 막 이렇게 밧줄도 타고 갈 수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어디서 보지 못하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약간 시에서 지은 놀이터는 놀이터 제품을 사서 딱 갖다 놓은 느낌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전국이 다 똑같은 놀이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놀이터는 조금 이렇게 숲속에 있는 듯한 놀이터를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무료. 그리고 거기 앞에 카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모아놨냐?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애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이제 나무에 그네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것도 애들 태워주면 좋아해. 그래서 그 공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마 원래 월요일 휴관이었는데 일요일 휴관으로 바뀌면서 또 그렇게 제가 주말에 이제
주말에 거기를 많이 갔었는데 주말에 못 가게 돼서 좀 요즘 최근에 못 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정을 했지? 일요일판이라는?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휴가 나는 곳이 많긴 한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태정동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태장이 홈타운이신데 이런 거 소개해 주셨어야지. 아니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놀이 체험실 그 장난감 도서관에 있는 놀이 체험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 혁신도시에도 있고 문막에도 있고 이런데 그곳들은 그래서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들긴 하는 게 놀이 체험실을 예약을 해야 돼요. 네. 들어가려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놀이 체험실을 일반 그냥 시민이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또 그때는 따로 있더라고요. 번거롭다. 화요일, 목요일 이럴 때거나. 그래서 저희도 그때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을 빌리러 갔었는데 놀이 체험실이 옆에 있길래 당연히 놀다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또 따로 예약을 해서 와야 된다고 그랬어가지고 이러면 좀 그렇게 차라리 좀 더 일정 시간에 개방을 하면은 또 편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추천해 주실 거 없어요? 준비를 좀 해오셨어요. 이게 딱 추천해 주셨는데 뭐 키즈 카페 아무데나 가면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 키즈 카페에서도 이제 꺼내는 거야? 얼마 전에 조금 되게 특이한 그 공간을 한번 갔었는데 그 공간이 그 기업도시 쪽에 있는 더스완이라는 곳인데요. 더스완. 백조. 더스완이 큰데 그 백조. 거기가 키즈 카페긴 한데 약간 그 타임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공간은 그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가 있어요. 그 키즈 카페 내에. 그래서 모래놀이 하는 코스가 있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약간 그 물감놀이 하는 그러니까 그 거품 물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감놀이를 하는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풀장에서 노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코스가 있고 그리고 타임제로 딱 예약을 해서 그 인원 아이들이 다 같이 코스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그거를 통솔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냥 밖에서 인사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서 그것도 좋네요.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는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양육시설이네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보육시설이네 보육시설. 네, 2시간 동안 그 정도예요. 하는 건데 근데 기업도시에 걸맞은 시설이네요. 아마 이게 딱 이게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추천하는 건데 또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 모래놀이든 거품놀이는 잘 못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계속 저희가 그래서 슈아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가자 이랬는데 계속 버티는 거였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수영이 있어가지고 슈아가 또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그 수영은 엄청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야 이게 좋네요. 우재 씨는 키즈 케어존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요? 아이를 뭐 어떻게 잘 돌봐주는 아니 저도 카페에 키즈 케어존이라고 써 있어. 일반 카페예요? 네, 일반 카페에 키즈 케어존이라고 영어로 크게 써 있어가지고 우와 키즈를 케어해주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키즈를 잘 케어하라고 경고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고를 준다고? 아이를 잘 노키즈존 같은 느낌으로. 노키즈는 아닌데 폰 다운된 노키즈구나. 그러니까 노키즈가 있고 너가 키즈를 케어를 잘해라. 키즈 케어존인 거야. 그게 또 노키즈존 하면 어감이 또 요새 막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키즈 케어존이 저기 있네. 이게 진짜 키즈 케어존이지. 키즈 케어. 이름을 어떻게 또 키즈 케어존을 짓냐. 그것도 참 웃기다. 언어 도단 아니야 그 정도면? 희한합니다. 하여간 어김없이 키즈 카페 추천해 줬고. 원주에 필요한 놀이 인프라는 이게 좀 원주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 놀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건? 흥미로운데요? 흥미로운가요? 그렇죠. 원주만의 문화다.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거라서 뭐야? 아직도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올해 유효한지 많이 지나긴 했는데 20년 전 문화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 좀 바라는 문화기도 한 것 같은데. 뭔가요? 원주가 또 이제 다이나믹하고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원주에 이제 어린이날 축제, 장난감 축제, 그리고 장난감 축제, 장난감 축제, 한지문화 축제 이런데 이제 같이 많이 가서 놀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난감 축제 7년 개근을 했었거든요.
많이 좋아하셨네. 근데 뭐 하는 축제예요? 근데 장난감 축제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20년 전 축제죠. 근데 그 자기들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안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장난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돗자리에 펴져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과 바꿔갈 수 있는 축제였어요. 플리마켓이네 완전. 네,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을 하고 약간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게 좀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감을 교환하는 축제였는데 좀 인상 깊나요? 몰랐어요. 전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긴 너무 어릴 때는 원래 안 계셨죠.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난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 말 따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볼림 노래인 줄. 아니 들어봐. 옆에서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아니야 3번 겹칠각에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우리 뭐 축제 그냥 만들자. 그러니까요. 네. 재밌잖아. 그게 꼭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여름이나 봄쯤 되면은 그 치약체육관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릴 때. 그 치약체육관에서 요런 축제들이 많고 그런 축제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린아이를 테마로 한 축제들이 좀 있으니까. 이 로드 FC 어떻습니까 이제? 화끈하게. 치약체육관 하면 역시 퀴즈 로드 FC.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뭐 인라인 대회 같은 것들, 어린이 대회 이런 것들 막 나가서 뭐 참여도 되게 하고. 어릴 때부터 활발하게 참여를 많이 하셨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원주가 좀 그런 축제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요즘은 근데 이게 또 요즘 잘 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날 축제를 하긴 하거든요.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아시는 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그 치약체육관 야외 주차장이 아니지. 지금 공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농구장이나 이렇게 대로변 쪽에서 좀 이렇게 축제를 하는구나 맞아요.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치약체육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규모도 좀 많이 줄었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공터. 치역체육관도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공간들이 예전에는 다 그냥 아스팔트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대규모로 뭘 하기에가 좀 편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다 공원화되고 아니면 뭔가 조형물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공간들 찾기조차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그 예전의 어떤 그런 축제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킨 것도 좋을 것 같다. 네네. 딱 장난감 축제. 드는 장난감 생각은 축제는 같이 그냥 해봐도 원주문화원 앞에 잔디밭 공터에 그래, 무대도 있고 거기 좋은데. 네네. 놀이터도 네. 있고 중앙공원. 네. 그런데 아이들 뛰어놀기도 참 좋고 하다못해 뭐 수변공원도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도 사실은 그래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원주에 생겼으면 하는 놀이시설 이제 얘기해야 돼.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수변공원에 물론 여름에는 거기가 수영장으로 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근데 저는 그 공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터.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준현 쌤도 아까 뭐 실내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넓은 곳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좀 편하게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론, 이제 개발이 되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 막 그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도 뛰어놀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자동차 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시간에 뭐 한 대 지나갈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뭐 한 2분에 한 대씩 지나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놀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주차장은 공터였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가 이제 다 점령했죠. 출근 시간은 다 빠지고 이러니까 거기가 막 여유가 있었는데 아니 이제 뭐 학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쓰자 그러면 판국인데 그쵸, 뭐 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터 같은 걸 많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네네. 거. 그러면 뭐 이제 곧 개통하는 바람길 숲 이런 거 좀 기대하십니까? 아니 거기는 뭐 마음껏 뛸 수 있어. 산책로잖아요. 우산동부터 봉산동까지 그냥 질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뭐 어떤 것들을 막 채워놓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완전 넓게. 않을까. 그러니까 뭐 원주문화원 잔디광장 같은 네네. 수변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험 시설로는 이제 또 캠프롱에 또 국립과학관 이런 게 생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잘 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것도 이제 생긴대요? 뭐 맞는데요. 뭐 국비 받아서 뭐 과학관 뭐 과학관은 강원도 아마, 유일하게 뭐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네. 캠프롱 쪽에. 근데 캠프롱까지 가기가 또 이제 그쵸. 본인도 쉽지 네.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공간들이 생겨도 자꾸 그러니까 뭘 어쩔 수 없겠지만 외곽 지역에 생기고 이러다 그렇지. 보니까 네, 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바로 연결되는 게 교통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도 좀 잘 돼야지 그나마 생긴 시설도 네네. 아이들 저는 좀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일군 지사 자리에도 공원이 뭐 대규모 공원이 호수공원에 네. 들어온다 했는데 요거 영원한 난제죠. 맞아요. 말은 많아 항상 정짓들과 거의 비슷하죠 네네. 지금.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총선에 나온 모 후보도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시장일 때 다 해놨는데 왜 안 되는 거냐. 모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저도 이런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넓은 광장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태정동 장난감 도서관에 앞에 있는 뭐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테마를 가진 그래요. 어떤 다채로워야 돼서. 작은 시설들이 그럼 좀 필요합니다. 많았으면 하고 네. 저는 또 원주에 공원을 예전부터 나 공원 얘기만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공원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몇 가지 공원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제가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인천대공원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를 인천대공원. 데리고 인천대공원이 이제 물론 규모도 크고 거기가 이제 광역시다 보니까 조성도 일찌감치 해가지고 나무도 크고 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약간 그 에버랜드나 서울공원처럼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대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자연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느껴지거든요. 도시 한복판에서. 근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뭐 어떠한 허가도 없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돗자리를 피고 텐트도 칠 수 있고 뭔가 이제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로 부지 안에서는 차량이 못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약간 그런 좀 자연에 있는 느낌이 나는 공원을 저는 바라는데 원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새로 생기고 있는 공원들조차도 그냥 잔디밭이고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냥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맞아. 뭐 잔디광장을 해도 나무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름에는 뭐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어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느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공원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색을 할 수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힐링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원주에 생기는 공원들은 마치 뭐 이렇게 링을 돌듯이 회전해서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걸어야 되고 앉으려면 bench에만 앉아야 되고 그리고 차 소리 엄청 들려 그리고. 되게 걷기 좋은 도시가 슬로건이라서 그래요.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걸을 수밖에 잠시라도. 없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중앙공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도로와 너무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뭐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곳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히 쉬는 공원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은근히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구별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곳들 자동차나 이런 곳들에서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구별돼 있다, 이게 떨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서 잔디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수변공원은 그래도 뭐 그 잔디밭 근처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단차가 있고 거기는 멀리 또 있죠. 예. 그래가지고 좀 구별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변공원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악체육관 옆에 그 보물섬 놀이터 위쪽에도 잔디밭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공터가. 근데 거기도 도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쵸. 저는 사람들이 거기서 편하게 좀 뭐 앉아서 쉬는데 도로 대로로 지나가는 차들이 다 보일 수 있어요. 네, 그 시야 라인에서 그런 것들도 공원을 만들 때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하여간 두 분 공원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공원 얘기한 지 한 30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아니 또 있어요? 뭐 또 우수 사례 맞아. 아까 여러 개 있다고 하시죠. 아 여러 개는 아니고 그 공원에서가 좀 중요한 게 아이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 아이들은 되게 자연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감을 느끼고 그 뭔가 놀잇감이 없어도 자연이라고 하는 놀잇감이 진짜 최고의 놀잇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원주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산골짜기 도시를 같지만 사실 도시에 오면은 산, 숲, 나무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너무 확 구분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아까 말했던 차 얘기를 하니까 딱 우리 아이가 같이 놀기 좋으려면은 가장 위험이 되는 게 차예요, 차. 그러니까 내 눈앞에 차가 없어야지 아이를 내비두고 내가 땅에 앉아 있어도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원주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나마 좀 찾은 게 저는 이것도 추천하는 공간이네. 네네. 저도 알게 모르게 거기를 자꾸 가게 되는데 그 하나로마트 있죠? 원예 하나로마트? 거기 옆에 이제 북원초등학교의 사이에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단계 조각공원. 네, 맞아요. 거기에는 이제 작게나마 이제 숲을 걸을 수도 있고 그 뭔가 이렇게 나무 그늘이 조금 생겨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피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좀 아이를 내비둬도 아이랑 공놀이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저만 그렇게 써요. 맞아요. 아무도 거기를 공원을 이용을 안 해. 거기 공원이 있는데도 거기는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그 단기 아파트 쪽으로 오시는 분들만 거기 이동의 코스로 이용하시고 저희 가족만 거기서 이제 여름에 거기 누워서 이제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아지트네 완전. 그쵸. 제가 그 꿀 아지트를 공유드리는 게 거기에 이제 도시락도 먹을 수 있게 테이블도 옆에도 있고 공원 잘 돼 있어요. 공원 잘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애써 없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문화가 원주에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예전에는 근데 나 어릴 때는 진짜 치안예술관에서도 그렇게 좀 소풍으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냥 나무 밑에서 돗자리 피고 김밥도 먹고. 근데 이제 원주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놀이 문화는. 그러면 점점 우리의 그러면 놀이 문화가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걸 알고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죠. 정치를 해야죠. 출마를. 이게 그 놀이터도 나는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놀이터에서 뭔가 애들이 노는 풍경 이런 맞아요.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런가? 그리고 놀이터의 시설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아파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 흙놀이터가 좀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우레탄 놀이터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로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저는 그것도 한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흙 놀이터에서 노는 감성과 우레탄 놀이터에서 노는 감성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놀이터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고 왜냐면 슈아랑 이렇게 놀다 보면은 슈아 어린이니까 청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흙놀이터예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또 다른 곳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데려갔더니 뭐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리가 이상하대요. 이게 느낌이. 맞아. 약간 좀 삭막해. 바닥이 좀 친절하지 않은 바닥 같잖아. 그렇죠. 약간. 저는 그게 좀 창의력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의 놀이터는 뭐 그네면 그네, 시소면 시소 그 놀이 방법 이외에는 놀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해놓은 놀이 방법 이외에는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맞네. 근데 예전에 이제 흙놀이터 얘기하셨지만 거기서는 뭔가 터널도 만들어보고 흙을 또 쌓아도 보고 이게 창의력이 발휘되고 아이들이 정해진 방법으로 노는 게 아니라 막 그네 위에도 놀이터 막 흙을 올려보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끊임없이 놀이터를 가게 만들고 놀이터가 계속 새로울 수 있는 건데 이제 정해진 방법밖에 없으면은 그게 이제 질려버리면 더 이상 그 놀이터는 필요가 없는 놀이터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전에 나는 우리 유치원이 이제 흙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유치원 애들이 뭘 했냐면은 그 벽돌이랑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벽돌을 막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놀이가 유행했었어. 그래서 그 건물에 이 난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으면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다 그 원시인 마냥 이 벽돌을 막 부셔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드는데 이제 어떤 모래의 색깔을 골라서 빨간 벽돌 색깔을 만들면 빨간 가루가 나오고 파란 유리 같은 걸 넣으면 투명한 모래가 나오고 약간 이런 뭔가 놀이 같지 않은 놀이들을 몰두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엄청 야만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게 어떻게 되게 창의적인 놀이였던 것들이죠. 요즘은 뭐 이제 병균, 세균 때문에 그걸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또 내리찍다가 다칠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함께 또 생활권이 확장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냐면은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은 거의 슈아와 몇몇 친구들 빼고는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등원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원을 해도 같이 놀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 아이도 나는 어린이집은 저기서 다니는데 내가 왔을 때 동네 친구라고 할 만한 친구가 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나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하고는 동네에서 못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동네 친구가 또 따로 있고. 서울 사람이죠? 네. 서울은 이래. 아니, 서울은 아니고 이제 경기도긴 한데 또 서울 사람들 또 구획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옛날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는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원차 돌아다니면 저는 이제 동네 친구들도 따로 있고 그런 느낌이었죠. 보통. 근데 원주는 안 그래요? 원주는 어린이집 동료가 곧 내 동네 동료고 그렇게 돼요? 그런 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어린이집 타고 다니면 차 타고 다니면 좀 그랬다. 나 뿔뿔이 흩어지지 않나? 약간? 난 그래서 그쪽 어린이집 차에서 다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내일 보자 이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아니 그리고 본인도 서울 출신이잖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생활권에서 교류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뭐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하면은 계속 학원을 다니거나. 그래, 초등학교는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나. 보통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동네 친구까지 되는 건데 네네. 집 같이 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요새 좀 어렵나 봐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옛날에는 뭐 이게 하교하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요새도 그런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 예전만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요새 어쨌든 놀이 문화가 이렇게 좀 축소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네네. 우리 옛날 생각해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아이한테 좀 놀이가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여간 저는 결국에는 아이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 자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저출생이다 해서 굉장히 뭐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도 역설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네. 사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막 뭐 저출생은 걱정되지만 내 눈앞에 아이가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사회가 아닌가? 내가 있는 카페에 당장 아이가 막 있는 걸 원하지는 않는 네네. 사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까 뭐 자동차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친화적인 환경이 되려면 결국 자동차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의 뭐 자동차 공화국을 지금 맞아요. 원주시부터 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그 주차장이 공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났던 게 제가 이제 거기 아파트 살 때 그때가 진짜 6살 7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그 주차장을 빙빙 도는 게 그 아이 동네 아이들의 하루 종일 놀이터였어요. 맞아. 맞아요. 무조건 자동차 그 주차장을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돌았어. 그러면은 운전자들은 뭐 하냐? 거기 가면 무조건 그냥 애들 조심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은 애들을 먼저 놀게 하고 주차가 나중이었어. 그렇죠.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주차장에서 팽이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별거 다 했어, 주차장. 팽이치기도 하고 뭐 브레이드 롤러 스케이트도 어디서 다 타고. 그 쇼트트랙이었어. 맞아요. 그래.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뭐 세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패스 주고받다가 차 밑에 공 들어가서 그거 빼내고 막 그거 일상이었죠. 안에 들어가서 막 발로 퍽퍽 치고 막 다 했잖아. 네, 이런 거. 그 가스차 방부차. 소독차. 소독차. 소독차 맞아. 오면은 그 애들 막 20명 끌고 다니잖아.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돼 우리 근데. 잠깐만. 이러면 소독차 아저씨가 조심하는 거야. 아니 거의 참여정부 이전으로까지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참 그랬던 게 있는데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동네에. 맞아요. 그래요. 차량 대수가 너무 늘어서 원주만 하더라도 뭐 96년 대비 뭐 이런 통계를 봤을 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인구 증가와 함께. 저도 수도권 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참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제기되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키즈존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노키즈존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일 거고 뭐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언론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무슨 아이들을 괴물인 것처럼 맞아요. 무슨 차량에 굉장히 무슨 피해를 주는 인식이 놀이 막 이런 그런 걸로 굉장히 과장 확대 재생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겪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마치 아이들은 다 무슨 요즘 아이들은 폭탄 같은 존재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뭐
자전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고 온라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우선주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유럽 한번 가면 깜짝 놀랄 텐데 말이야. 유럽은 거의 자동차가 기겁을 하면서 서버려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분들이 유럽 갈 때는 여행으로 가시는 거니까 또 아마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타니까 볼 일이 없어. 아 너무 좋은데 이 도시들 이렇게 되는 거죠. 걷기 좋은 도시야. 네, 보행자 중심이니까 또. 그러니까 아니 그 주비씨였나? 아 누가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다 온 후기를 말해줬는데 너무 놀랬던 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건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차가 오는지를 보고 이제 건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횡단이 일단 우선이야. 횡단이. 아. 왜 차는 어차피 쓰거든 알아서. 차가 기겁을 하면서 쓴다. 그리고 차량 주행 속도가 어차피 도심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우리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도 지금 다시 높이자 그러고 지난주에 저희 사연도 보내주셨지만은 그 학교 앞에도 전멸 신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들, 부정적인 시선들, 이런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노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만 놀게 그 틀에 가두는 어떤 문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키즈 카페를 가라 이거죠. 뭐 위험하게 이런 데서 놀지 말고 그런데 다 모여서 거기서 안전하게 놀아. 그런 이렇게 게 되는 거죠. 재밌겠냐고 아이들이. 키즈 격리 시설인가? 키즈 카페 아니면 유튜브로 격리되는 겁니다. 맞아요. 도파민 아이들도 이제 도파민을 원하게 된 거죠. 네. 현실의 재미가 없어지면 그렇게 어른들의 세상으로 돼버리면.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집에서 놀아요. 근데 그럼 집에서 만약에 놀 때는 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건축도 잘못돼 있는 거고, 맞아요. 층간 소음도 진짜 하나 하나가 지금 다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럼 뭐 어디 가서 놀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까 그래서 준현 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맞는 거죠.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사실은. 네. 모든 사실 도시화 되면은 다 이런 문제들을 한국은 겪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참 두 분도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지? 참 슈안에 가야겠다. 슈아 집에. 슈아 집이 네. 안전한 오늘 같이 해방구다 해방구.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매일의 숙제같이 느껴져요. 아, 오늘은 슈아랑 뭘 하고 놀아야 되지?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해랑이는 여행을 좋아해서 근교를 좀 나가게 돼요. 그래도 좀 멀리 가서 새로운 풍경 마시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카페 가는 게 그런 거 있는 거고. 도심권은 좀 힘들다. 지금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돼버렸고 도심은 그나마 교외로 나가야 좀 그런 세상이 돼 버렸네요. 한탄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놀이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환대하는 공간이 중요한 이유. 하여간 원주에서 아이가 어디서 놀아야 되나 아까 여러 가지 추천도 해주셨고 이런 게 필요하다. 공원 같은 게 좀 개방된 아주 탁 트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제언까지 또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육아 얘기하니까 시간 엄청 금방 갑니다. 네. 저는 사실 중간에서 기가 빨려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지금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반은 채웠습니다. 그래도 역시 벌써 끝났어요? 네. 더 하실 일 있어요? 아쉬우세요? 아니 오늘 뭔가 다 털어내셔야 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아니, 이게 마지막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오.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 아니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아이들을 만나면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젊은 아이들을 만나면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쇼츠 이런 영상 콘텐츠 관련된 놀이들이 엄청 강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게임이나 뭐 이런 것 챌린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런 취미와 놀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튜브나 쇼츠나 게임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중에 가장 저렴한 문화인 거고 아이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자기만의 프라이버시한 그런 활동들을 그런 미디어에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 문화에 대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또 공간에 대한 격차로 나오고 그 공간에 대한 격차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놀이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원주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자본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공간은 스마트폰 크기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면서. 네. 사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급 사회니까요. 가깝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말씀해 주신 거가 결국에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집안이면은 정말 최상급의 보육시설과 육아 환경, 정말 뭐 VVIP 키즈 카페 뭐 이런 거 갈 수 있죠. 상위 0.1%만 갈 수 있는. 근데 저소득층은 결국에는 부모도 시간이 없고 돌봐줄. 그럼 결국에는 가장 저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콘텐츠는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유튜브나 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막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긴 하지만 그것도 다 그럴 시간의 여유와 어쨌든 그 돈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육아 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 결국에는 각자가 다 그렇게 각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일단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맞아요. 말하는 그 온 마을이라는 게 완벽한 시스템, 아이를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정부가 어쨌든 어떠한 설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래서 생겨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들의 관심을 환대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놀이 문화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그런 논의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주에서 아이와 어디서 놀아야 하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원주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점 환대의 필요성까지 좀 유익했나요? 유익했습니다. 뭐 그건 청취자분들이 한번 또 판단해 주시고 제가 한번 잘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투퍼스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힘들어 하신 것 같긴 해가지고. 아니, 좀 갈수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어디 나갔다 오면. 두 분이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이 코너가 이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정신없는 육아 토크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투버스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현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네, 여러분들 뭐 오늘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뭔가 제가 참 이게 기가 빨리는 느낌 두 분의 사이에서 유독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약간 이게 격가지로 많이 나갔었을까요? 제가 주비로드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뭔가 육아 얘기는 하여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막 이 에피소드 막 슈아랑 해랑이랑 막 이런 일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다 보니까 막 중심 잡기가 확실히 어렵죠. 주제에서 벗어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한번 터진 이 이야기의 본물을 맡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오늘 다시금 실감했고 옆길로 새지 않게 다음 투파더스 때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두 분을 좀 진정시킬 필요도 있겠다. 잡아주세요. 그래도 그리고 항상 해랑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또 얘기가 바로 생각나시잖아.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핑퐁 이렇게 또 해랑이도 막 이러면서 우리 슈아도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디 하나에서 끊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재밌었어요. 어쨌든 오늘 1시간 반 넘게 여러분들도 육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덕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렇게 조만간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슈아와 해랑이랑 같이 놀기로 해가지고 콜라보를 하기로 했군요. 다음 방송 때는 같이 뭐 이렇게 논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빠지기 딱 좋은 소재인데 잘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투파더스도 길게 한번 해봤고요. 113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